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 앞 농성 11박 12일차 10월 15일 2시엔 김문수 진행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지금 이 대문재인 투쟁의 어떤 높은 전략 전술을 이렇게 의논하기 위해서 바삐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송을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사회자는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궁금한 거 그런 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현 위원장은 그냥 자리가 비어서 채우려고 불렀으니까 아니 왜 또 줄을 가지고 그래?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이분입니다. 잘생겼죠? 예. 제가 먼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이곳 농성 현장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박중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처음에 우리하고 같이 삭발도 하셨습니다. 원래 목사님들은 삭발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 뭐 이 종교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애국 운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같이 삭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일단은 거창하게 시작해야 되니까 삭발하신 뜻, 의미 이것 좀 말씀하세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짧게. 처음에 우리가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시작한 지가 오늘로 127일째지만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효자동 이발사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우리 김문수 지사님 삭발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우리가 작은 그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목사님 맞으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기도의 힘이야말로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야, 이 양반도 처음에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짱돌이라도 하나 던져야지 무슨 기도야 그랬는데 기도의 힘이야말로 가장 크죠. 가장 크다는 거를 비신자인 나도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밖에라니. 그 말 실현하셨죠? 실현보다도 우리 옆에 계신 차 의원님께서 처음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장난삼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기도의 능력을 또 한기종 대표장 되신 정광 목사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예언성 말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전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원래 속에 감춘 얘기를 그냥 감추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막 저는 저 무서운 사람이 없는 놈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요즘에 생각하니까 내가 좀 참 실수했다 생각이 많이 나요. 이거 기도의 힘. 맞습니다. 정광 목사님의 그 예지력 인정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도 오병이어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일일이 밥도 다 해주고 잠자리도 다 깔아주고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목사님을 모셨어요. 여기 보통 하루에 이제 몇 분이 식사를 해요? 보통 500분에서 1000분 정도가 꾸준하게 지금 식사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런 때는 한 1000분. 그때는 3000명 3000명. 평소는 500명.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고기 반찬은 없더라고요. 어제 그젠가 이 주먹밥이 나왔었습니다. 양고기 주먹밥. 아이고 난 그때 안 먹었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다 공급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청와대 길거리 농성을 하면서 철학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였거든요. 이게 주문할 때 500명이라 해서 500개를 주문할 수 없잖아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 3,000개 정도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또 남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남으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것을 걱정을 했는데 일주일도 되기 전에 후원들이 들어왔어요. 아, 후원. 그러니까는 뭐 김밥을 뭐 500개를 주겠다, 아니면 카레 500인분을 주겠다, 도시락 500개를 주겠다.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후원자들이 예, 참 신기할 정도로 딱 때가 되면 전화가 와요. 몇 인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 저녁에 뭐 바나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 지금 오늘도 드신 거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우, 현지 직접 따가지고 차에 싣고 아주 오시고. 싱싱해요. 네. 우리 김문수 텐트도 한번 했죠. 아이, 두부하고 그럼요. 김치. 그 두부하고 김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근데 너무 알뜰하게 살림하다 보니까 남아버렸어요. 아, 남았어요. 아, 사람들 좀만 좋아요.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아니, 여쭤봤는데 형님, 저도 있지. 조금 있어봐. 저도 이야기를 해야 돼. 저기 있죠. 아이. 김태흠 최고위원을 만났는데 네. 식사를 하자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 지금 뭐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그냥 발발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한번 가셔야지 안 됩니까? 이러니까 왜 가야지? 상황을 묻더니만 야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더라고요. 김태흠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그러더니만 걔폼 잡는 거야. 야 내일 나 가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봐 몇 명이나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냥 어제 제과점에 전화해가지고 그 2,800원짜리 아, 그때 빵하고 우유하고 500개 하고 우유도 그 500ml 50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김태흠 최고가 그걸 사온 거를 또 아무도 광고를 안 해주네. 했죠 우리가. 나중에 했습니까? 그럼 두 번이나 그랬는데 했어.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뒤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뭐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는 거 말고도 작은 어떤 물품 기증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만하셔. 여기 주로 먹는 거 어떤 분들이 후원했어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지금 네. 우리 그 박시현 우리 그 위원장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에 오신 분들은 네. 무엇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로 생색을 내요. 그 이름을 나야 예, 한다. 꼭 누가 아까 또 뭐 두부김치 얘기한 것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는 것은요 전부 다 무명입니다. 그렇지. 이름 없이 물어보면은 그냥 묻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지역도 묻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치하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알았어. 맞습니다. 정치가 그런 거예요. 명예를 먹는데. 근데 아멘. 그러면 보통 밥하고 김치하고 김하고 이렇게 그것도 뭐 한잔 한 끼 얼마 정도 들어요? 500명. 도시락은 하나에 도시락은 5천, 6천 원 해요. 5,000원, 6,000원. 그럼 한 끼에 얼마냐? 너 계산 빠르지? 250만 원. 오, 250만 25만 원. 250만 원. 250만 250 한 끼에. 김밥 같은 것도 그렇지, 보통 그렇지. 2천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액 쓰죠. 하루 김밥만 하면은 한 150만 원, 500만 원 치면 500명.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제육볶음이나 아니면은 뭐 돈가스나 예. 이거 밥 있고 반찬 한 5가지 있는 거. 예. 그 도시락은 한 5,000원. 5, 6천 원 하죠. 그거는 뭐 하면은 500명 250만 원. 나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한 50만 원이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도시락만 온다고 해서 추운데 도시락만 드릴 수 그렇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또 성도들이 된장국을 끓여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성도들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 지사님은 좀 기다리세요. 지금. 예. 그러면 자 먹는 거는 그렇게 치고 예. 이 잠자리 예. 보니까 제일 제가 보니까 좀 스티로폼 까는 거 예.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쭉 깔아주면 도로 내고 그러잖아요. 예. 도로 이제 반납하고 그러는데 이 패딩 패딩 잠바. 패딩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많이들 기도하고 가지고 가신 거죠. 가져가신가? 예. 기념으로 이제 또 보관하시고. 이게 패딩이 30만 원짜리인데 아유, 좀 돈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비싼 거죠. 비싸죠. 이거를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한
1,000벌은 준비한 것 같던데? 1,000벌 넘죠. 천벌이 훨씬 넘죠. 한 3,000벌 정도 됐어요. 그래요? 매일 보니까 바뀌는 사람들을 계속 근데 바뀌던데. 요즘에는 보니까 자기가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11박 12일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패딩 입었다가 반납하고 가고 예.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있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또 다른 사람 입어야 된다고. 예. 반납하고 가는 사람들 저도 있어요. 그랬습니다. 했어요? 예. 집에 가져가지 않았어? 아,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물건은 하나님의 것. 나는 갖고 갔는데 네? 그래 그러면은 12형이잖아. 요 패딩하고 또 담요 예. 담요도 또 수천 장 있대. 그렇죠. 담요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 맞아요. 막 한 87세 장, 두 장, 뭐 이런 분들 이렇게 계시죠. 덮어도 추운데 예.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이 할 수 있는 다른 해드리라는 게 이제 우리 정강 목사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보면 아무리 후원이 들어와도 내가 볼 땐 딸릴 것 같은데. 후원이 그래서- 들어와도 이게 뭐 한 끼 보면은 네. 최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끼에만 해도 그냥 밥하고 김치만 해도 200만 원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후원이 들어오지만 그게 이제 상당히 그래도 준비를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후원이 들어오지 매번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차 의원님께서 오병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 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후원이 많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놀래고 또 여기에서 농성하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럼 또 역사는 일어나고 저 그와 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지금 화장실은 저기 뭐 경찰에서 여자 화장실 2개, 남자 화장실 하나 예. 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옆에 202 경비대에도 열어주고 여기 보면은 저 청사 있지 않습니까? 청사, 예. 거기도 이렇게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늘도 아까 도와주고 오면서 들어갔는데 자기네 이렇게 그 검색대 바깥으로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골로 드나들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고 화장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면 네, 맞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울시에서 화장실을 3개밖에 설치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도 달았는데 청와대 그 시위 현장 앞에는 그 서울시에서 화장실을 한 번도 설치해 준 적이 없잖아요. 맞죠? 우리 다 경찰이 봤잖아요. 해줬지. 경찰이 해줬고 나는 제일 처음에 이것도 경찰에서 설치할 때 시위를 위해 그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네. 전투 경찰을 위한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경찰한테 물어봐봤습니다. 이게 지금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용이 아니냐 그랬더니만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용도 있지만은 시위를 위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생각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그렇군요. 나는 시위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이용한 화장실이었는데 이거는 오케이. 네. 경찰에서 요즘 경찰이 참 좋아졌어요. 우리하고도 사이 좋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발전기 예. 저거 되게 크던데. 원래 우리가 5kg 아니 3kg, 2kg짜리 썼는데요. 네. 이거 가지고는 물도 끓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 발전기를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저거는 저 여기 사랑제 이렇게 저거 아니요, 저 빌린 거예요? 빌려온 거죠. 저거면은 여기 농성장에서 다 써도 됩니다. 그래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되게 미키로 되게 크더라고. 저 키로수는 잘 확실히 안 물어봤었는데 용량이 되게 큰 겁니다. 기름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죠. 기름으로 하는 제가 거죠.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사람이 있으면 항상 쓰레기가 생겨요. 네. 먹고 뭐 마시고 그러면 본인들도 모르게 쓰레기가 생기는데 제가 보니까 요 싹 자원봉사자들이 예. 내가 보니까 한 40-50명 돼. 예. 그냥 막 그때 이렇게 그야말로 이 잔꾀 안 부리고 이런 사람 보면 잔꾀 부리게 생겼잖아. 저같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그냥 대중 앞에 또박 그렇게 대놓고 명예훼손을 자기가 할 일 하나. 탁 하고 이렇게 또 분리수거 탁 하고 솔선수범
얘 봐, 입만 살게 생겼지. 미치겠네. 나는 그건 나중에 두 분이서 하시고. 행동으로 아니.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교회 성도들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청교도 영성훈련원 이제 이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 위쪽에도 또 아래쪽에도 전부 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깨끗하게 예. 또 청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봉사하자, 이게 지금 스태프들의 마인드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예. 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 아무리 스티로폼을 덮어도 사실 이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죠. 예. 이 텐트는 안 돼요, 규정상? 여기는 텐트를 처음에 이제 이 정보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텐트를 못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못 치냐 물어봤더니 빨리 이제까지는 빨리 쫓아내려고 그런 거지, 뭐, 그런 뭐 천 적서도 없고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치게 되면 민노총이나 정교제 농성할 때 에이씨. 똑같이 해버리면은 다 치던데 뭐. 안 된다 그래서 강화문에. 그것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총사 좀 앞에. 따졌었는데 정부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정 날씨가 추워가지고 노약자들이 정말 좀 이렇게 위급할 때는 어느 정도 치는 선에서는 용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텐트도 사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기증했다며요. 예. 200개. 한국 땅인가요? 예. 한국당 기독교 협의회가 있어. 한국 땅 기독교 협의회. 우리는 어디서 온 거는 묻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160개. 정치인들은 생생 낸다고 원래. 안상수 그 의원이 회장이고 이채익 의원하고 그래서 그날- 넘쳤는 거 봅니다. 네, 에이 뭐야? 아니지 이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보니까 문재인이가 뒤에 급사하지 않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11월 달 중순 지나면 사실 좀 아무리 그 제가 보면 다들 추운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밝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를 좀 대비해서 이 텐트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겨울에도 농성이 이어진다면은 네. 텐트를 쳐야 되겠죠. 네. 쳐야 되지만은 사실 여기에 자는 사람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네. 기도할 때는 사실 추운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잠잘 때 이제 추위를 느끼고 우리도 이제 정말 이렇게 걱정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네. 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볼 땐 잘 때 한해서 저 폴리스 라인 치듯이 싹 그냥 전체적으로 비닐을 뭐 덮어버려. 비닐을 친다든가. 여기다 그냥 도움을 한번 그렇지, 설치. 도움 설치. 그런 것도 하우스처럼. 가능. 네, 하우스처럼. 근데 저기 해줘야지, 허락을 해줘야지. 아니 우리가 한다는데 뭐 잘 때 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여기가 제가 그 우리 저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왜 좀 의사들 있잖아요. 자원봉사 이런 거 없어요? 의사 자원봉사는 없는데요. 네. 이 주변에 효자동 약국 가시는 약사님이 네. 약품 같은 걸 주고 네. 또 급할 때는 연락을 취해주면은 네. 대처를 해주겠다.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상상 이상으로 박수입니다. 저희가 여기 머리를 깎고 나서 다시 네. 여기 쳤잖아요. 네. 여기 아주 주변에 이뻐요. 예, 미장원을 갔어요. 네. 그런데 이발을 깎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 청와대에서 왔다 하니까는 돈을 주니까 돈을 안 받아요. 아, 그 의원님도 요, 가면은요 공짜로 해줘. 우리 여기 쪽으로 해서 줄로? 알았어요. 아이고. 돈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만 같이 한다고 우리도 작은 거지만 참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자, 목사님, 나도 아이고, 한 가지. 했지, 뭐. 저기 그 은박지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네. 저거를 보니까 가끔씩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두께가 네. 처음엔 얇은 게 있다가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그거는 진짜 따뜻해. 조금 두꺼워지고 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따뜻해.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어떤 바람은 막을 수가 없고 그 바람은 막을 수 없는데 바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따뜻해졌다.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저거는 뭐 얼마씩마다 한 번씩 바꿉니까? 얼마씩마다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요. 예. 처음에는 이제 얇은 걸 깔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한기가 올라오고 올라오지. 그러니까는 예.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정광 목사님이 예. 두께를 더 두꺼운 걸 내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작된 게 거의 없어요. 아, 그게 서울시를 알고 찾고 해가지고 예. 30망을 가지고 왔어요. 30망. 그래가지고 이제 깔았는데 예. 30만 깔아도 30망. 30만 망이네. 롤. 롤. 예, 30 롤. 롤로. 근데 저걸 깔아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따뜻해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는 말도 광야잖아요 여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춥고 배고프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믿음 안에 사람들은 신앙으로 또 이겨내고 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애국심으로 또 이겨내고 네.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딱 일어나가지고 이 모포를 덮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막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네. 눈물 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많이 예. 우리한테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시민들과 또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 좀 있죠.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아쉽기는. 요즘은 그렇지가 않는데 이 폴리스 라인 바깥으로는 차가 이렇게 통행을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매연을 팍팍 풍기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그 잠깐 있어봤는데 차가 지나가면 이게 매연이 계속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주무시는데도 어떤 때는 차를 막 이렇게 통행을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아니 좋겠다는 생각이 여보세요. 듭니다. 그 예. 목사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이 경찰 가서 얘기해야지. 아니 그런 어떤 생각도 들고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 결사대가 말이죠. 네. 지난번에 내 인터뷰하다 알았는데 결사대 분들이 잠을 거의 못 자죠. 그렇죠. 이분들이 보니까 어떤가 하면 질서. 중국 결사대가 사실은 문재인하고 목숨 건 투쟁을 하러 왔는데 또 한편으로 뭘 하는가 하면 가끔씩 이렇게 그 좌파 쪽에서 그 조직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씩 들어와가지고 네. 그걸 뿌락치라고 해. 뿌락지, 예, 뿌락지 전문 용어죠. 뿌락지가 들어와가지고는 괴롭히고 시비 걸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 감시하느라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 네. 조금만 바스락 해도 뭐 예. 조금 큰 소리만 나도 마치 무슨 이렇게 머드캡인가 왜 이렇게 땅 속에 있다가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피듯이 뭐 그 잠수하면서 망원경이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요분들이 이렇게 누가 주무시다가 쏙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를 이렇게 살피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질서 유지 하시느라고. 중국 결사대들이 처음에는 네.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예.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이렇게 결사된 조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와서 농성하고 촬영하고 또 밤샘하면서 이분들이 예.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된다.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어, 이런 마음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죠, 보니까. 이 순국 결사 4개 중대가 있거든요. 네 개 그 중대가 중대가 있습니다. 요 특색이 있어요. 예, 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 조직에 만드는 그 본연의 임무대로 움직이는구나. 예. 네. 물론 거기에 조금이었던 사소한 또 문제도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큰 틀에 봐서는 참 큰 모국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민병대 같아요. 네. 민병대 같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일어서니까 근사님이 또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모이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돌아가면서 시간도 정하고 또 인원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모습이 참 이게 아주 우리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애청자 중에 새로운 시작께서 박중선 목사님 현장에 늘 계시니 저희들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신세 많이 그렇게 하고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좀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보면 오고 싶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우리 1200만 성도 여러분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27일 또 11일 동안 여기에서 철야 농성하고 잠을 자고 기도하고 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쓴 이 모습들을 이제까지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늘 마음은 하나 된 줄로 믿고, 또 안기총 대표회장 되신 정광 목사님께서 8월 15일 날, 또 10월 3일, 10월 9일, 또 10월 25일 날 또 대국민 대회를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정광 목사님 하신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들으시고, 10월 25일 날은 모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무수 지사님이나 우리 차명진 의원님, 우리 박시현 위원장님, 모든 부분들이 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한 떡 한 마음 한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모든 국민들도 네.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예. 예, 이제 화이팅. 여기 김무수 TV 주인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있죠. 정광 목사님한테 다음 전쟁은 공수처법, 네. 또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건 나가서 얘기입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오세요. 목사님 들어오고 나눠주세요. 박시현 위원장 한번 저는 쟤는 그냥 가도 되는데 붙여주죠. 뭘 붙여? 선생님 어디 갔다 늦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 선배님들이 서울 네. 상대 선배님들이 예. 모여서 요즘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가서 강의하는데 저 강남에 가서 한다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었습니다. 저는 높은 사람들끼리 중요한 얘기 하시느라고 늦으신다고 그랬는데 예. 뭐 좀 비슷하긴 하네요. 예, 그런데 거기는 주로 이제 기업에 주로 대기업의 뭐 회장부터 많은 교수도 있고요. 각종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제가 갔던 마침 그 기수가 네. 신영복 네. 신영복 신영복 씨 그 기수예요? 우리, 통역당의 66학번인가 그렇지 아마? 예 아니요 66이 아니고 56 56이겠네요. 예. 56입니다. 그래서 신영복도 거기에 네. 동기입니다. 그래서 신영복에 문재인이가 대해서도 존경하는 예,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도 동기인데 거기에는 동기회장 한 사람을 빼고는 그건 동기회장은 여성인데 네. 그분은 신영복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았다. 자기한테 옛날부터?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줬는데 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신영복이 빨갱이인 줄 진짜 몰랐다. 그 사람 감옥으로부터 사식을 읽어봐도 그렇게 빨갱이 같은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러냐. 그래서 제가 빨갱이를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빨갱이는 첫째 뿌리 달린 사람이 아니고 거친다든지 뭐 이런 게 빨갱이가 아니고 첫째 마르크스가 말하는 빨갱이는 모든 생산수단 공장이나 농지나 국토를 국유화하는 거, 사회화하는 거, 개인 소유를 죄악시하는 거, 이게 1번. 2번은 레닌의 이 사회의 모순을 바꾸는데 바로 최전위 가장 먼저 깨우친 전위들의 조직적인 정당, 바로 전위정당이라고 그러죠. 전위정당이 혁명을 주도할 때 성공한다. 이게 빨갱이 두 번째 특징이고, 자연이 되는 게 없고 전위정당의 조직적 혁명 투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 번째는 모택동 이론인데요. 국공화국자처럼 매우 다른 적들과도 동조해서 더 큰 주요 모순, 바로 일본이 침략했으면 항일 무장투쟁을 국공이 합작해서 장개석과 모택동이 합작해서 같이 한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농민, 영세, 상공업자, 지식인 이런 사람끼리도 다 광범한 연대 협력을 통해서 주적을 물리치는 것, 이게 바로 모택동 전술이고, 그 다음에 김일성주의는 뭐냐, 위대한 수령 태양신 김일성이 우리 당 위에 태양신이 있고 살아있는 신. 당은 국가 위에, 그러니까 정부 위에 당 위에 태양신. 바로 이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태양신이 있다. 이게 김일성주의 핵심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주변을 의식화시키는 거, 이게 빨갱이지. 빨갱이가 뭐 얼굴이 뭐 불그덕불그덕하다든지 뭐 몸에 문신을 했다든지 이런 게 빨갱이가 아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래요. 빨갱이들이 힘을 가지면 무서워요. 네. 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고 그거를 국유화하기 때문에. 근데 힘이 없을 때는 빨갱이들이 참 부드러워요. 왜?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갱이는 힘이, 제가 이렇게 만나본 빨갱이는 힘이 없을 때하고 힘이 있을 때하고 완전히 그 180도 달라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네. 빨갱이는 뭐 적, 저- 계급의 적, 지사님 뛰어들으려고. 민족의 적, 바로 이 혁명의 적, 네. 적폐 세력.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납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가리지 않고 않고 무자비합니다. 저- 그러나 동지에 대해서는 네. 조국이까지도, 문재인이가 조국이 끌어안는 거 보세요. 아무리 언론을 떠들어도 안 믿어. 네. 나 우리 동지인데, 혁명 동지인데. 네. 그래서 우리의 동지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네. 일단 우리 편이고, 네. 적은 박근혜 같은 그런 우아한 여성도 이거는 마녀야. 네. 죽여야 돼. 예. 바로 이렇게 적과 동지를 철저히 구분하고 혁명분자와 반혁명분자 사이에 도덕적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빨갱이들의 윤리, 도덕, 규율, 혁명의 그 기준입니다. 근데 지사님, 그 빨갱이로는 조금 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빨갱이 노는 그래서 오늘 가서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다 그래도 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고요. 우리 은사님도 와 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여러분 아실 만한 재벌 기업 회장 출신들 수두룩한데 네. 또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검사부터 뭐 여러 사람 많아요. 네. 정말 우리 사회에 잘 나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당신이 빨갱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해주라. 예. 이야기해보니까 저만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 신용복이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아주 그 생긴 것도 유순하고 키도 작고 아주 부드럽게 생겼어요. 신용복이는 내가 아주 가까운 내 짝꿍으로 2년 동안 같이 학교에서 학창 생활을 같이 했는데 신용복이는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부드럽다 딱딱하다 말이 거칠다 아니다. 꼬시느라고 이렇게. 뭐 얼굴에 흉터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빨갱이를 정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의 땅과 네. 공장과 네. 이런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자는 토지 국유화 추미애 이 빨갱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빨갱이에요. 네. 일반 우리는 어떠냐 자유민주 주장 토지는 사유재산이다. 네. 농지도 사유재산이다. 농민의 것이다. 집도 사유재산. 집도 사유다. 그럼 이런 게 이제 빨갱이가 아닌 자유주의자고요. 빨갱이들은 유치원도 국유화하자. 요즘 보세요. 네. 사회복지시설도 국유화하자. 네. 학교도 평준화 다 해버리자. 대학도 1, 2, 3대학 쫙 해서 쫙 해버리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학교 급식도 국유화하자. 예, 학교 급식도 국유화, 공유하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바로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삼성전자도 의결권을 행사해가지고 네. 사회화하자. 예. 뭐 이겁니다. 그리고 철도 국유화, 뭐 그러고 기름 나는 베네수엘라처럼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가진 유전도 전부 국유화. 예, 예. 이게 빨갱입니다. 좋습니다. 그 여기에 잠깐만.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네. 빨갱이로는 그만하고. 근대 그 어떤 혁명을 통해서 예. 그 근대 민법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예. 대한민국 민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사적 자치를 가지고 민법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든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유를 극대화하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하다 보면 소유권이 절대화되고 네. 전부 다 개별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낙오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복지로 해야지. 예, 낙오자가 발생을 하니까 네. 1941년도에 이제 뭡니까 영국의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절대 빈곤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뭔가 그 배우지 못한 거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 참 어려운 어떤 그 재해 요소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복지 차원을 대폭 완화해서 네. 근대 민법을 보완하는 이런 어떤 그 자유 체제가 잘 발달해 왔는데 네. 공산주의는 사적 자치는 완전히 무시하고 개인의 어떤 그 소질, 재능, 자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전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자. 이게 공산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혁명이 그 단계가 네. 마르크스 때와 레닌 때와 그리고 모택동 때와 김일성 때 이게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김일성 사상의 핵심적인 주사파의 핵심적인 요소는 반일 반미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같이 해보자.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일본 외구들을 물리치자. 이게 핵심인데 문재인이 지금 하는 짓이 딱 그 김정은이 하고 코드를 맞춰서 우리 민족 코드를 맞춰가지고 걸핏하면 토착 외구다. 자유한국당은 외구 정당이다. 이게 택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해방된 지가 74년이 넘었는데 계속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류병 환자들이에요. 목류병, 네. 네. 프레임 그, 씌우기. 저 사회주의 얘기는요. 네. 이따 두 분이 나가서 따로 하시고요. 네. 원래 얘기하기로 한 거를 좀 하면은 조국이 예. 교수직을 복직을 신청을 했어요. 네. 바로. 기가 막히네. 그리고 그게 이게 허가가 날 확률이 아주 99%라는데요. 허가가 아니고 뭐 그냥 신청하면 된대요. 네. 자동 복직이래. 네. 부총장이 도장 찍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도장도 허가처럼 네. 심사 조건이 네. 없고 신청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네. 저거 서울대학교에 저 국립이라고 해서 관리가 아주 허술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생들이 반응이 지금 아직 없어요. 아니 있어요. 서울대생들은 예. 수강 신청 안 하겠다. 아. 조국 교수의 강의는 안 그래. 듣겠다. 보이콧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또 조국이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만둘 때 그러면은 이게 교수직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네. 보면 뭐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2시에 기자회견문을 내보내고 4시에 신청을 하고 네. 6시에는 저녁 약속을 갔다. 예. 조국이는 여전히 분주해요. 혁명에 분주합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혁명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서울대 교수 네. 어제부터 봉급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제부터요? 하루에 최하 30만 원씩 봉급을 또 받고 있습니다. 조국이 이게 아주 보통 빨갱이 기생충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조국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 어저께 이제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쭉 보면 하여튼 전반적인 뉘앙스가 조국아 내가 너 자른 거 아니다. 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 나가서도 계속 사법 계획을 네가 하여튼 주도적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문재인과 조국은 사상적 동지예요. 빨갱이 동지예요. 네. 두 번째, 조국이가 문재인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2년 2개월 동안 예. 민정수석을 하면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손혜원이 관계 주고받은 선물부터 청와대에 출입한 사람들 그리고 또 문다혜 네. 그 다음에 그 사위 문제, 네. 취업 문제, 또 문준용이 뭐 요즘에 교재, 학습 교재 납품하는 거, 네.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양산의 유병헌이 별장이 어떻게 그러면 문재인이 집이 돼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부터 파상 관제인으로서 운동학원에 어떻게 돈을 먹었는지, 네. 자기들이 어떻게 줬는지 모든 구린 구석의 역사를 구석구석 문재인이 잊어먹은까지 조국이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지. 근데 지금 지사님이 쭉 얘기하시는 거를 보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문재인의 어떤 그 구린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튀어나왔어요. 예. 문재인이 아들, 딸
4위 4위 그다음에 문재인의 김정숙이, 양산 손혜원이, 진얘기 세월호하고도 관련 있네. 세월호하고 그거 네. 보면 정경심이 네. 뭐 그 동생이 세월호 선장이다 이거는 물론 아니지만 네, 네.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그러나 이 세월호와 관련된 유병헌이 세모 네. 유병헌이의 별장이 지금 뭐 문재인이 네. 지금 살고 있는 데다 이거 뭐 계속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이거 지금 국정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소상히 알고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의 자리예요.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의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네. 알고요. 김태우 수사관이 그때 뭐 별로 고위직도 아니고 잠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말하니까 아직까지 한 100여 가지를 폭로했어요. 김태우의 그 방송을 하잖아요. 네. 계속 요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들의 모든 비리를 샅샅이 네. 비주얼, 고주얼, 루머부터 사실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의 예측까지 민정수석이 다 하는 자리고 이 자리를 문재인이가 2번 해봤고 그 후임으로 조국이를 넘겨줘서 2년 2개월을 시켰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절대 조국이를 함부로 하다가는 뒤통수 맞죠. 그래서 이제 너 잘했다. 앞으로도 너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그건 립 서비스일 수 있지만 예. 문재인은 스리지 왜? 예. 문재인이 조국이 괜히 방어하다가 예. 지지도가 얼마나 떨어지고 민주당에서 전부 조국이 잡아먹고 싶죠. 30%. 저 정도의 해악을 끼친 예. 해충은 예. 기생충 중에 민주당과 문재인이 최고의 해충 바로 그게 조국이었잖아요. 좌빨 내에서도 또 해충이네. 해충이지. 전 국민의 그러니까 해충으로. 아니 전 국민은 나누고 자기들한테 엄청난 해충이라는 게 바로 여론조사 지지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운 놈을 떡을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조국이를 건드려서 이자가 윤석열이처럼 만약 돌아서서 칼을 찌르면 거기 다 죽어버리죠. 그러면 지사님 앞으로 여차하면은 조국이가 문재인 것도 까고 그러겠네요. 저는 직접까지는 절대 안 할 거로 네. 보고요. 돌려서. 그러나 어디 가서 이야기를 뭐 서울대 교수 중에 어디에다가 뭐 그냥 한잔 하면서 지나면서 네. 한마디씩 하는 것이 돌고 돌아서 네.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돌고 돌아서 네. 결국은 그게 돌고 도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한테 오죠. 소위 오죠. 정적. 네, 바로 정작. 주사파의 적은 자유민주파. 주사파의 적은 정광훈이기도 하지만 차명진이기도 하고 네. 박시현이기도 하죠. 예. 황교안이기도 하고 네.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의 관계를 하여튼 서로가 무섭기 때문에 끊지도 않을 거고 또한 이자들이 현재 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왜 어떤 정권이든지 위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거국내각해서 좀 타협하러 갈 것 가는데 이자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이자들은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예. 이자들이 가장 혈연적인 동족이 누구냐 하면은 김정은입니다. 네. 우리 민족끼리. 이들은 기본적으로 74년 전에 혈연주의예요. 네. 바로 이 일본 쪽발이와 싸우는 자는 우리의 동포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우리 동포, 네. 아베는 족창을 들고 찔러준다. 트럼프는 참수를 하고 네. 김정은이는 위임맞이 백두칭송을 해야 된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건 무서운 생각이죠. 이 생각이 얼마나 유해하고 얼마나 나쁜 빨갱이 사상입니까? 그런데 이 빨갱이 사상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전교조가 가르치잖아요. 네. 우리 민족주의. 예. 우리나라를 그냥 6.25 때 미제국주의자가 와가 노글리에 학살을 했다. 네. 미제가 양민 학살을 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사실은 미국이 없었다면 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해방도 안 되고 네. 전쟁에서 빨갱이 나라가 됐는데 좀 너무 거꾸로 돌아가시는 가르치- 것 같은데. 거꾸로 가르치죠. 예. 하여튼 제가 자, 그 그러니까 한마디 좀 현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하실 조국의- 텐데요. 잠깐. 조국의 제가 역- 질문을 할 테니까. 네, 조국의 역할을 현재 그러니까 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쪽으로 좀 할 예. 얘기는 많이 시켰지만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 예. 사실은 그 김문수 TV에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차명진 의원님이 제 발언을 거의 뭐 초단위로 제안을 했어서. 아, 미안해. 여기 댓글은 계속 나오는데 예, 우리 제가- 차명진 진행자께서는 얘기 끊지 마라. 댓글 무관 예, 직진 예.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이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처지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용납을 안 하면 합니다. 예. 내 생각을 아니 지금 내가 말씀하세요. 나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김문수 TV 가서 해라 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매일 잘라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해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는요 집회하면서 스트레스 다 풀고 네. 집에 돌아가면서 차명진 의원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집에 돌아가고 그러세요? 또 스트레스 풀러 집회하러 나오고 네, 네. 근데 예. 나는 조국 사태가 뭐 무슨 이유 뭐 가족이 또 뭐 정경심이 내종량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네. 또 뭐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민주당에서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네. 어떻게 했다 건의했다 또 뭐 조국 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나는 고도의 역할 분담론이다. 왜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도저히 임명될 수 없는 자리임에도 강제로 35일 동안 앉혀놓고 온갖 검찰 개혁이라는 그 이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막 떠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 수호대 붙여가지고 또 옹호하는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국민들도 조국이의 이야기가 맞다. 그렇게 그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붕 띄워 놓고는 일부 국민. 예. 그래 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자꾸 어떤 씹는 사람들이 있고 네. 국민들의 작은 어떤 분노가 있으니까 이건 문제인식 해석입니다. 네, 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네. 마치 십자가를 지우듯이 네. 사퇴를 시킬 수밖에 없고 그거는 스스로 사퇴했다. 네. 마치 십자가를 지고 사퇴하는 것 같이. 조국이가. 예,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의 조국과 가까운 조국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을 하나 딱 앉혀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서울대 교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형사법 전문 교수로 돌아가가지고는 나는 검찰 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교수로서 학자로서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또 트위터 막 하겠지. 예, 막 날리겠죠. 네. 교수 학자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언론에게 인터뷰를 하겠죠. 그러면 네. 언론하고 엮이잖아요. 예. 언론에서는 또 그걸 받아줘가지고 예. 언론에서도 조국 교수가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억울하게 소위 그 법무부 장관에서는 쫓겨났지만은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검찰 개혁의 책임자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역할 분담을 위해서 저는 이번에 조국이 사퇴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조국 그 옹호 집회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쪽에 서초동 앞에 저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거 나타나가지고 조국이 검찰은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왔지만은 저희 소신은 검찰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동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역할 분담. 예. 하여튼 지금 박시원 위원장 얘기도 있듯이 조국이가 어떤 뭐 현재 자신의 책임의식 이런 걸 느끼고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이 역할을 문재인의 전반적인 어떤 사법개혁 공수처 만들기 드라이브 예. 이런데 하여튼 역할을 할 거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사님? 저는 뭐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지사님 제가 보는 것은 말씀을 예. 조국이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네.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들의 엄청난 함성 오늘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죠? 예. 10월 3일 예. 우리들이 광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네. 우리가 생각해도 놀랐잖아요. 거의 네. 한 200 내지 300만이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왔는 것을 보고 문재인이가 쇼크를 먹었는데 네. 그 비서관들이나 각 정보 보고가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강제 동원된 사람 많습니다. 네. 이런 유의 보고를 올렸는데 문재인이가 일체 말이 없었다. 아. 문재인이 벌써 아는 거죠. 아는 거지요. 그래서 밑에서 보고하는 사람은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네. 원래 딸랑딸랑 해야지만 자기가 목이 살아있지. 네. 직언을 하는 자는 항상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하급자가 상급자에 보고하는 것은 늘 이 바다를 치고 네. 설탕을 발라가지고 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그게 모든 조직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10월 9일이 돼가 또 떠드는데 네. 이거를 보고 또 밑에 보고가 아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저번보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또 표정이 안 좋고 왜냐 이미 지지도가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다시 새로 자기들 내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청와대 자체 조사를. 네. 자체 조사해 보니까 30% 자기들 지지자가 30%대로 완전히 떨어지고 중도층에 있는 세력들이 전부 우리 쪽으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와서 달라붙고 그래서 지지도가 너무 많이 이탈하고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득 붙는 것이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보다 청와대 예. 자체 여론조사가 훨씬 생생하게 나오고 호남까지도 네. 민심이 대이탈을 하고 있다. 네. 이래 나오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 네. 갈림길에서 살기 위해서는 꼬리를 자르고 자르는 그리고 배에 실린 짐 중에 뭐 족보 아닌 거는 다 물에 버리는? 빠뜨리고 항해를 이 풍랑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를 심성이처럼 버리는 갖다 거지. 집어넣은 거지. 무슨 뭐 작전이다, 작전. 뭐 계획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지사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조국과의 어떤 그 서런 공범 관계만 없었으면 벌써 조국을 쳐냈을 거다. 그래서 잡아넣어서 그러니까? 벌써 구속돼가. 네. 아마 나는 조국이가 자기의 약점을 안 가지고 있다면 네. 저거는 지금 서울구치소 벌써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극적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구속! 이러면 문재인이가 완전히 스타가 되죠. 완전히 여론이 빵 뜨는 거죠. 역시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네. 사심이었고 읍참마속을 하시는 개혁적이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니, 정말 이런 삼국지에 네. 나오는 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마속이죠. 그러면 개혁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단 앞으로 문재인은 자기가 저렇게 어떻게 살려고 발광을 하지만 그리고 혹시 대선 후보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미 문재인에서는 눈밖에 났다. 그런 거고. 그러나 문재인은 현재 이제 이 불리한 문재인의 눈밖에 났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국민들 마음에 네. 너무너무 35일이 아니고요. 네. 그 이전에 67일간 이미 네. 내정 상태에서부터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장관이 됐잖아요. 네. 내정 상태에서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국민들 마음속에 아주 인두로 낙인을 찍어놔서 이거는 그냥 뭐 벽에 뭐 벽보고 조국이가 인두로 치졌어요. 사람 마음을. 우리들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이 이게 인두로 낙인을 찍는 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온 국민이 다 겪고 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장관은 희한한 빨갱이 기생충들이 다 붙어 있네. 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빨갱이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았고 네. 서울법대 교수와 서울법대 학생과 재학생과 졸업생 전체가 다 이거는 우스갯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자를 다시 꺼내 쓰려고 할 때는 뭐 어떤 언론에서는 보면 바로 지금 4.15 총선에서 부산에 네, 출마시킨다. 뭐 부산 지역에 총선을 지휘를 하게 한다. 지휘해 보세요. 표가 플러스 되나 마이너스 되나. 마이너스 되지. 제가 생각해서는 예. 어떤가 하면 제가 이제 그런 그 역할 분담론, 그 다음에 또 뭐 부산의 출마론, 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조국 현상이 대한민국을 그 한 지난 두세 달 동안 괴롭혔는지 국민들의 트라우마의 결과라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서 설마 저 조국이가 저렇게 쉽게 죽을까? 설마 조국이가 다른 거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남긴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를 남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조국이라는 자가 빨갱이들이 얼마나 기생충스러운지 네. 이거를 잘 보여준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서로 감싸고 돌보고 네. 막아주고 혼연일체가 돼가 서로 당에서 막아주고 유시민이가 나발을 불어주고 거기 뭐 공지영이 깔아 온갖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청와대, 당, 언론, 이 노사모 등등 문바들 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막 뒷골목 깡패 이상의 그 내부 인너서클 내부의 그런 의리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무서운 거죠. 예. 와, 저 진짜 빨갱이네. 네. 빨갱이는 정말 찔기네. 뭐 저거는 앵간히 해가지고는 하여튼. 못 때려잡겠네. 예. 이것을 생생하게 보면서 국민들이 소름이 끼치면서 네. 아, 대한민국 이것밖에 안 되나? 법무부 장관이 저런 인간들한테 우리 서울법대 교수가 저 정도면 다른 대학 법대 교수는 어떻게 되지? 이거 뭐 법무부 장관이 저 정도면 딴 장관은 뭐지? 공직자 전체를 그냥 완전히 기생충으로 불신의-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지사님.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자각도 네. 하게 되고 아, 이렇게 예. 된 겁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이가 여기서 그냥 지금 지사님이 얘기한 그 비난에 주저앉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반동을 모색할 텐데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나요? 첫 번째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네. 바로 평양의 축구였는데요. 축구. 김정은이가 또 이거 말을 안 들어주네. 네, 네. 김정은이가 말을 들어줬으면 거기에 생중계래가 지금 전부 다 또 텔레비 앞에 앉아가 막 와 평양 이번에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조국이가 그만둔 날. 예, 그래서 얼마나 생중계를 하고 KBS, SBS, MBC 전부 다 가려고 했는데 이 또 김정은이가 안 도와주네. 몸값을 빡 올려가지고 지금 뭐 일체 응원단 한 명도 못 간다 네. 이래 된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카메라는 고사하고 응원단 한 명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단의 기록으로 씌워버린 겁니다. 네. 이게 김정은이가. 예. 이야, 김정은이조차도 넘어져도 예. 이래 됐는데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또 지금 오리무종이야. 그러니까 예. 트럼프조차도 이 지경까지 나와가지고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없는데 네. 민주당에도 보면은 거기 뭐 나오는 게 지금 보면 뭐 이철이도 안 나온다 그러지만은 네. 전부 다 지금 이제 여론 돌아가는 거 보고 다음에 나봐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현재는 이철이가 눈치가 빨라요. 예, 우리가. 네 코가 열자입니다. 그자도 운동권입니다. 완전히 운동권이죠. 네 코가 열자야 전부. 그러니까 조국이고 문재인이고 간에 나부터 살고 보자. 이때부터 강렬한 누수가 일어나고 원심력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 청와대 앞에서 강력하게 치는데 이 지금 청와대 내부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저는 뭐 따로 네. 어떤 빨대를 대고 넣은 게 아니고요. 이 보도를 쭉 보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있으면 보도를 이렇게 내가 면밀하게 보면은 문재인이가 여기서 시끄러운 것 때문에 도저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 시위에도 어디 여기 와서 하냐 이게. 기도로. 광화문에 가서 하든지. 음. 그런데 저 10월 3일 9일에 8월 15일에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는 게 이 청와대 본관에 문재인이 김정수 귀에 와 막 그냥 들리고 있죠. 그거 다 들린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거만 바로. 그래서 여기 자체가 막 완전히 막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재인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다.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 불면증,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화병, 그냥 막 공황장, 마귀는 아닌데 공황 증세. 이 착한 천사가 막 달렸는데 자기들 문재인이 볼 때는 마귀를 보이겠죠. 여기 네. 마귀들이 와가지고 아니 막 마귀가 자기 천사를 보는 거예요. 무서워해요. 그동안 해왔던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예. 한동안 엄청난 그 고열이나 스트레스에 좀 시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나쁜 어떤 습관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버리기 위한 하나의 기도 어떤 뭐랄까 성례랄까 그런 거니까 이 시기에
문재인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사님, 이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사님이 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국면의 기세가 예. 문재인이가 지금 하여튼 죽을 지경이지. 상당히 열세다. 근데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이제 우리도 다 권력에 네. 일정한 중심부에도 한번 있어봤잖아요. 네. 지금 어떠냐면 권력이라는 거는 잘 나갈 때는 막 와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이런 지경이 와서 지금 문재인이 어떠냐면 전부 조국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거울 효과가 네. 있어요. 예, 예. 조국을 보니까 야 조국이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러더니 이 물고 안 놔주거든요. 예. 조국이가 그만뒀으면 이제 여기도 철수해 이래야 될 건데 예. 야 조국이는 가지고 네. 뿌리는 문재인이 아니냐. 네. 뭐 이 정도로 이러니까 지금 현재 뭐 조국이 깨지고 패퇴해서 자기 안에는 뭐 뇌종양이니 하는데 이런 게 다 말기적 증세. 예. 권력을 잃고 가끈이 떨어지고 수세에 몰리고 예. 지금 도망가는 신세에 빠질 때는 예. 안 아프던 가족이 뇌종양도 걸리고 예. 각종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고 막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국이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사님, 예.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좀 여기저기 좀 탐문을 해보니까 네. 한국당에서는 눈앞에 조국이 사라지면서 다음 투쟁,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의 특징은 바로 최선봉의 선, 네, 전위 정당이 아니고 네, 그저 중간에 가면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예. 내 몸보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중도층으로 가자. 네, 중간을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네, 그러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전선은 네, 정광훈이가 지킨다. 그러면 이걸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김문수, 차명진이, 박시현이가 지킨다. 그럼 인정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또 인정 안 하고 싶어. 정광훈이는 그 함량 미달이야. 김문수는 극우야. 차명진은 막말이야. 박시현이 별볼 일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고 싶고 네. 자기들은 최전선에 올라니까 표 떨어질 것 같고 용기도 없고 안 해봤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네. 자유파의 중심은 이 청와대 앞에 네. 땅바닥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유의 횃불의 최선봉이고 최전방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걸 쥐고 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거기서 이제 네. 같이 전선의 한 축을 맡아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러나 네.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는 여기에 있다.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박시현. 박시현 위원장,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시죠?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목사님 아니 지금 지사님 얘기한 것도 있고 예. 분명히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들은 것도 있는데 예. 박시현 위원장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하야 투쟁에서 1차적인 어떤 전투가 조국 사퇴 전투였다. 네. 그래서 조국 사퇴 전투는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승리를 했는데 큰 싸움은 아마 10월 3일, 10월 9일에 국민 대항쟁 때문에 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원인들은 알고 네. 보면 정강훈, 김문수 또는 여러 명들의 분노한 국민들의 함성으로 큰 전투는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뒤에 큰 불을 끄고 나면 잔불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지금 계속 죽었으면서도 죽지 않은 척하는 어떤 조국이 뭐 더 강력한 어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발표를 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한국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원내 전투를 첫 번째는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강하게? 가령 예를 들어 이제 공수처법이 당장에 패스트 트랙으로 걸려서 네.
그거를 막아내는 어떤 전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 개혁이라고 떠들면서 하는 뭐 검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 분리, 또 뭐 안에 뭐 기소권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면서 뭐 특수부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들 있죠. 이런 잔불 싸움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아마 그 자유한국당이 위상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함성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으니까 당에서는 입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 부사님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원내 투쟁이 있고요. 네. 지금 장외 투쟁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조국이 있을 때는 싸움이 오히려 쉬웠어요. 네. 조국이 그 워낙 기생충, 워낙 빨갱이, 네. 자칭 빨갱이, 자칭 기생충이니까 뭐 싸움 표적이 너무나 분명해서 쉬웠는데 지금 조국이 물러감으로써 네. 싸움이 네. 지금 조금 표적이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문재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민생투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민생투쟁 국민들은 지금 민생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지금 경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투쟁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현재 우리 축구 중계도 못하게 하고 응원단도 못하게 하고 네. 과거에 평창올림픽 올 때는 우리가 돈 다 대줬잖아요. 네. 뭐 여관부터 뭐 응원단부터 뭐 육로로 오고 뭐 다 해줬잖아요. 이놈들은 우리가 갈 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그 본질을 가지고 이번 이 축구 경기를 가지고 공세를 퍼부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지금 전부 앉아가 뭐 국가만 한다. 국가면 솔직히 말해서 그 해봤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국민적 관심이 전부 이 축구에 대한 열기도 많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 치고 들어가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일본 관계에 대해서 하고 대미 관계, 트럼프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내년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공수처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전 당협에도 쫙 지금 내려가서 거리 홍보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대중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주제를 잡아가 딱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휘부가 종합적이면서도 딱 핵심적인 주제를 뽑아내서 투쟁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광훈 목사와 이 길거리 청와대 앞에 여기가 총지휘부입니다. 원내 지휘부는 자유한국당이고요. 여기가 총지휘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한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도 만났다 그러지만 같이 각 정당과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금 정세를 공유하고 우리가 새롭게 설정된 정세 속에서 다음 주적이 어디고 주요한 타격 방향이 어딘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 지휘력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국면이 전환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조국 한 명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국은 바로 그 특히 조민희 입신 문제 때문에 사람들 일반 국민들 대중들의 그 감성에 확 와닿는데 공수처법은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자, 공수처법을 보다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공수처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문제되는 거의 핵심이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은 문재인의 게슈타포, 문재인의 사설 검찰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문재인의 보이부, 민변의 검찰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그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안에 검찰 출신, 법조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빨리 하고 필요하다면 바깥에 돈 받아가 빨리 과제가 이 공수처가 중요하다 이러면 하는데 그다음 민생이 중요한 거는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 우리의 지휘부 자체가 그런 통합이 안 돼 있고 각자 그냥 우리는 여기 청와대 여 앞에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우리 여 와가지고 지금
뭐 저녁에 추워서 어떻게 잠을 자지? 네. 내일 밥은 어떻게 먹이지? 이런 일일 매일매일의 민생고에 허덕이는 게 지금 이 최전방의 실태. 네. 이 밖에서 보급도 안 해주잖아요. 군수 지원도 없고. 예,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아 이제 국감에서 내가 누가 우수 국회의원이 되느냐 전부 개인의 그 성적표와 각계합지. 그게 또 내년 선거에는 어떻게 공천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네. 선거에 득표는 몇 표가 되지 요런 그 잔머리 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국을 보고 누가 여기에서 현 정치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해나갈 지휘부, 전략적 지휘부가 네. 지금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장외라 그러지만은 국가의 전체를 보는 것은 역시 정광훈 목사와 문재인의 싸움이 지금 기본 싸움이고 네. 원내 싸움에서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네. 어느 정도 또 머리를 깎고 이래가지고 많이 좀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들이 정광훈, 황교안, 전황. 예,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만나고 또 나머지 단체도 이렇게 좋은 지도 좋고 네. 만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해가 지도 체제를 정비하면서 네. 지금 정세가 저들이 퇴가감, 조국이 네. 퇴가감으로써 열려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네. 이때는 또 정비를 하면서 또 보급을 받으면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가지고 나가는 정비기가 조금 필요해요. 네, 네. 그런 거를 하루 이틀이든 얼마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각자 없어요. 알아가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전부 이렇게 뭐 저 우리 공화당 자기 깃발 들고 돌아다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아, 지금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사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디 가서 깊이 숙고를 하셨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코치를 받으셨는지 네. 상당히 저 정세관 전력관이 상당히 뚜렷하신데 정세관은 기본적으로 지사님은 상당히 낙관적 승세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아무리 꼼수를 쓰더라도 이미 기세는 기울었다.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쪽은 퇴각이고 우리는 전진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전진하면서 사실 전선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상당히 고위적인 그러한 어떤 전략적 지도부의 구성,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전황 연석회의라든가 뭐 이런 정당 어떤 시민사회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성을 지금 촉구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일정하게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너무나 산발적이고 네. 너무 체계도 없고 중구난방이라서 네. 이래 가지고는 저 하이라키 네. 문재인을 정점으로 한 저 주사파들의 아주 체계적이고 정연하고 네. 백만 대군 네. 이 정연한 체계를 무너뜨리기 네. 어렵다 이죠. 네. 지사님 이제 우리 저 박시현 위원장 네. 지사님이 조금 예.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박시현 위원장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하고는 예.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정세관과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솔직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국이 네. 퇴진을 한 것은 2보 전진을 위한 어떤 1보 후퇴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저들은 뒤에서 다시 그 재정비해서 정말 인해 전술 같이 네. 한번 밀려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네. 워낙 위선하고 위장이 뭐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위장으로 뒤로 빠진 거다. 일단 조국이 사퇴한 것은 네. 사실이지만은 약간 이장 국면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총공세를 다시 펼 것이다. 그 총공세는 아마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증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지금 계속 예산 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어디에서 그 예산을 더 공공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지금 네. 뭐 예산만 해도 슈퍼 예산인데 네. 뭐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포퓰리즘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계속 구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들의 총공세 민심 없게 예, 그렇죠. 총 반격을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국면 전환용으로 정말 북한과 중국과의 연대 이런 것들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데
오케이. 우리 그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에 여기 한기총이라든지 또 분노한 국민들 이 연결고리는 나는 10월 3일, 10월 9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예,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보고요. 그게 뭐 당같이 아주 하이어라키가 쫙 위계 구조가 얘기를 길게 한다고 예, 예. 주장이 강헌하니까 또 명료하게 시간이 지금 위계 구조가 잘 짜여진 어떤 그런 어떤 그 구조는 아니지만은 네. 분노한 국민의 어떤 민심과 자유한국당 한기총은 네. 거의 같은 어떤 템포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지도부는 저는 뭐 오케이. 100% 됐습니다. 동의를 예.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분의 얘기는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한 중요한 차이를 노정할 텐데 지사님 얘기는 제가 엊그저께 예.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오버랩이 돼요. 정광훈 목사는 예.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총선을 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을 밀어내고 총선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마 제가 볼 때 지사님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고 예. 우리 박시현 위원장은 자 현재 이 어떤 우리 투쟁의 성과들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지는 총선을 통해서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자 그렇게 가야 이렇게 좀 되겠다. 차이가 예. 나는 것 같은데 미묘하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 상당히 중요한 차이예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될 거고 그 부분은요, 제가 꼭 그렇게 문재인이가 물러난 뒤에 총선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네. 그럴 수도 있으나 네. 문재인이가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더라도 문재인이 내거는 카드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5개 카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미 글로 많이 네, 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걸 무력화시키고 지금 정세는 혁명적 정세로 지금 왔습니다. 네.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10월은 혁명의 계절처럼 많이 고조가 되다가 네. 조국이라는 그 하나의 뚜렷한 타겟이 사라짐으로써 네. 여기에 전열이 일정한 네. 이완과 네. 또 분열, 자족감이 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네. 부분을 다시 또 긴장해서 네. 저는 문재인이라는 원 본래의 타겟을 네. 분명히 해서 어디 부분을 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내부의 네. 전열 내의 전략적인 합의, 네. 공유 그리고 전술적인 분담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 지휘 시스템이나 우리의 전열이 매우 오합지졸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도 별로 없고 네. 그런 혁명적 상상력과 네. 전략 전술적 지휘 경험도 없어요. 네. 그냥 자기 고시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고 나 뭐 별능 나면 거기 가서 뭐 총리도 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 헝클어진 잡동사니 속에서 어떻게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느냐 네. 이런 경험이 전무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황훈 목사 같이 상당히 거친 것 같지만 네. 완전히 무에서 개척교육도 해보고 네. 뭐 가서 뭐 고발도 당해보고 좀 내란 선동죄로 뭐 네. 고발 당해보고 이런 여러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감옥도 가서 살아보고 이런 유의 사람들이 훨씬 더 네. 혁명적 상상력과 이런 변화되는 네. 정세의 전술적 대응력이 높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가 조직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뭐 내가 당 대표인데 내가 원내 대표인데 너 국회의원 아니잖아. 왜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지부의 실상이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시현 위원장이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예. 이게 지금 시간이 다 상당히 됐습니까?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어. 1분씩만 예. 마무리 발언을 하고 예, 먼저 하시죠. 자기 의견을 정리하는 걸로 더 논지를 전개하지 마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논란하기로 하고 예, 우리가 지금 1시간 반이 넘어가지고 예, 자 저는 10월 혁명은 성공적으로 지금 그 전개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결은 결국에는 총선으로 우리가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그 과정에
공수처법과 특히 선거구 제도의 선거 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이 잘못하면 선거혁명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고도 혁명은 이기고도 선거에서 지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당에서는 총력적으로 그 공수처와 선거구제 제도 개편을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분노한 국민들의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 이제는 공수처를 막고 연동형 선거제를 막는 방향으로 우리가 투쟁이 전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사님. 지금 공채의 핵심은 문재인입니다. 조국이라는 가지는 꺾어졌지만 문재인이라는 이 밑둥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둥뿌리가 박혀 있는 곳은 김정은이 저 빨갱이 주사파 저기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뿌리를 전부 뽑아내고 저 밑둥을 전부 쳐내기 전까지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뚝 부러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제 좀 누워서 쉬자 이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이 청와대 앞에 저렇게 땅바닥에 엎어져서 지금 12박 13일을 하고 있는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문재인과 최전방에서 보급 없이 오직 성령으로 하늘에 내려오시는 성령의 복음만 받고 기도하는 정황원 목사님과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관심 가지고 방문 좀 해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조금 오늘은 준비가 부실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얘기가 좀 정리는 안 되지만 사실 저희가 정치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보통 평론가들이 하는 방송과 달리 상당히 저희는 뭐 보다 근본적인 문제, 보다 앞선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세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저희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은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엔 2시엔 김문수 마치기 전에 구독자 꼭 눌러주시고 20만 돌파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만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30만 원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구독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엔 김문수였습니다.